안녕하십니까. 광명포스트 대표 권동입니다. 보도국장 유성열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 시장이신 이효선 시장님을 모시고 네. 저희가 앞으로 대선과 광명시 시장을 예측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두 달 정도 남았네요. 그죠? 예. 요즘 뭐 드라마보다 재밌는 게 국민의힘. 야, 판세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그죠. 뭐 내용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이제 갈등이 봉합되는 네.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보다는 또 국민의힘의 또 정치인이신 오랫동안 예, 또 몸담고 계시죠. 대신 우리 또 시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게 좀 더 저희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 도의원과 광명시 민선 4기 시장을 했던 옛날에 그때 자유한국당이죠. 지금 국민의힘 전신 당 소속 이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먼저 지금 뭐 아까 저희가 이제 시작 때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당대표하고 지금 후보하고 겉으로는 이제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봉합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55대 45로 나쁘게 보는 게 국민의 정서입니다. 좋게 안 보죠. 예. 국민은 우리 당 사람들이 아니라 중도층. 중도층이 봤을 때는 아름답지 못한 거죠. 뭔가 어색하게 보죠.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잘해야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번만 더 갖추려면 끝나죠. 대표가. 정치 생명도 끝나고 끝나지만 또 하나는 나이가 윤석열 후보께서는 연세가 있잖아요. 그 아들 같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 하나를 관리를 못하면서 대권을 할 수 있냐라는 일반론적인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180석이 넘는 야당을 여당이 된다고 한들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당장은 우리가 지겠지만 그래도 두 달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극복을 해서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원하는 사람이 15%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건 그것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두 배로 늘어난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몫이다. 그러니까 저는 네. 홍준표 대표가 저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의 네. 마지막 퍼즐이 그 홍준표 대표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까지 결합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그 안철수하고 단일화 하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지금부터 단일화 하려고 하면 그건 정치 거치에 말아야죠. 그죠? 시장님, 저기 홍준표 전 대표로 라인이었지? 라인 지지하셨죠? 홍준표 라인이 아니라 라인이 아니에요? 홍준표가 대표 때 내가 지구당위원장을 했죠. 네. 그리고 홍준표는 우리 정치를 오랫동안 알았죠. 정치 시작하자마자 그분과 말다툼하고 싸움을 하면서 친해졌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정체성이 있는 거죠. 보수에. 우파에. 그 윤석열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쪽을 밀었던 거고 나는 이게 충분히 역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5대 5%일 때도. 근데 결론은 비슷했죠. 여론은 우리가 이겼죠. 근데 후보가 정해진 이상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매진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우리 당인이라면. 근데 이걸 갖고 따지고 네 판이 내 판 따지면 안 돼. 윤석열 파가 어디 있었어요? 검사 출신 몇 명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고 갔냐? 될 것 같으니까. 네. 35%의 지지를 갖고 요 5%짜리고 홍준표는 유승민이 2%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왜?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파 이거 따지는 거 잘못. 이제는 무조건 윤석열 후보로 뭉쳐야 돼, 살죠. 아 그러면 이제 얘기 충분히 제가 얘기 뭐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가 됐고요. 네, 뭐 정치에는 가정이 없지만 네. 저희가 이제 또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일부 한번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예, 여쭤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 광명시 시장 후보 뭐 시장 선거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죠? 당연하죠.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된다는 보장은 반반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광명은 네, 반반이다. 왜? 표의 썰림이 많고 기초 광역의원들이 다 그쪽이다 보니까 조직에서 우리가 져요. 맞아.
3월 9일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광명시장 선거판을 한번 예상해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낙성을 예상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유는 시의원 12명 중에 10명이 그쪽이고요. 도의원이 4명이 다 그쪽입니다. 국회의원 2명이 다고, 당원 수에서 우리가 10배 차이 나요. 이번에 들어온 당원은 관리가 불충해서 양쪽 앞에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3월 달 가서 까고 6월 달에 깠을 때 이게 2,000명일지 500명으로 줄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1,000원만 내면 되는 거고, 윤석열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홍준표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이준석 때문에 올 수도 있는 당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직에서 우리가 열등하게 치죠. 국회의원이 있는 데는 지구당 안에 무슨 위원장 해가지고 조직이 최하 100명에서 20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외위원장은 나도 해봤지만 조직이라 해봤자 숫자상으로는 뭐 4, 50명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10명, 15명 밖에 조직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시의원부터 이 실피지까지 전부 다 거기 조직망 돼 있고, 이게 뭐냐면 바닥까지 다 그렇다는 거지. 그 우리 통바지인데 깜짝 놀란 게 이재명 후보 후원의 명단을 보니까 우리 당 사람이 많이 가 있더라고. 위에부터. 예, 그리고 저 시민단체는 목사 이승봉 그 사람부터 그냥 아주 웃기는 거야. 이거 보니까 이게 시민단체가 뭔지 모으는 건지, 뭐 목사가 모으는 건지, 우리 당 고문이 거기 가서 대표로 고문을 하고 왔지 않나 죽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만큼 광명은 무너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돼도 된 데는 모장은 50%가 될까 말까다. 그럼 거기에 뭐냐? 후보의 맨투맨 공격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설득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가서 진짜 진실되게 표 하나한테 구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만 겨우 이긴다. 시장님이 후보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거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아니, 뭐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세요. 당에서 알아서 공천해야죠. 공천 잘못해서 작년에 갚고 뺏긴 거 아닙니까? 듣도 보도 못해 양주상이라는 가 와가지고 그걸 핸드볼 선수한테 졌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그러면 시장님이 나가셨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당연히 이기죠. 핸드볼 선수 누가 찍어?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월 그 이후에.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이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정하에서 민주당 그 지금 후보 뭐 강력하게 거론되는 3명의 후보들 있잖아요. 누구요? 박 시장님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김윤호, 그리고 이매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시장님이 봤을 때 유리하다, 이 후보하고 붙었을 때 유리하다고 하는 후보는 누굽니까? 아무나 가도 괜찮은데 그 중에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이는 건 박 시장이지, 그 사람 4년 동안 한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행정을 모르고 일을 했어요.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1조가 됐잖아요. 1조. 내가 시장할 때 5천억이었거든요. 더블이 일어났는데 변한 게 있습니까? 저거 지금 재건축 거 다 내가 한 거예요. 뉴타운 내가 한 거, 저거 십몇 년 전에 한 거 인재들 짓고 앉아 있어.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승원 시장 성격이에요. 저는 박 시장님이 일을 잘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시장 비서도 2년 했고, 시의원도 2년 했고, 도의원을 8년 쓰면서 도 대표를 했어요. 근데 딱 되자마자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원탁 K 좋아하고, 위원회 좋아하고, 결정을 안 하고 자꾸 밀더라고요, 남한테. 박승원 시장이 4년 동안 뭘 했나를 아니, 나한테 얘기할 건 없고, 뭘 했나를 느끼는 게 있으면 한두 개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근데 양기대 시장은 어쨌든 동구를 갖다가 만들었고, 광명 동구를. 예? 만들었죠. 그리고 KTX역 앞에 이것저것 유출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있고. 근데 박승원 시장이 4년을 한 거라면 생각해보면 제가 답변하는 것도 나을 겁니다. 박 시장이 근데 재선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있긴 있죠. 오늘 다 얘기하시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좋은데, 양기대 국회의원께서 박승원이 안 준다는 얘기가 민주당 사람 다 퍼져 있죠. 그래요? 예, 뭐 김인호를 민주당도 퍼져 있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게 이걸 말을 잘못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도 민주당은 소송을 잘 걸어요. 고소를 잘해. 근데 내가 남이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는 남이 당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민주당의 후보 문제도. 근데 박승원 시장도 그렇게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직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 중도층에 있거나 아니면 뭐 지금 언저리에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필을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윤석열 후보는 아직 정치의 때가 묻지 않았죠. 순수한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면이 보일 거예요. 그 말을 갖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투박스럽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의 멋이죠. 그렇지만 현란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틀리죠. 아침에 얘기한 거 저녁에 틀리고 오늘 얘기한 내일 틀리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거부하는 겁니다. 토론을 못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막상 둘이 토론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밀릴 거예요, 서너 번은. 근데 서너 번이 지나면 누가 진실인지, 누가 거짓인지를 알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거짓은 진실을 못 이긴다. 그래서 윤석열이 압승으로 끝나고 싶은데 박빙의 승부다. 누가 이기더라도. 근데 홍준표 의원께서 와서 협조를 해주고 다음 주에 만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면 이긴다. 그냥 두고 보고 중도 있는 분한테 이런 말씀하고 드리고 싶어요. 4년 전에 10원도 안 내던 종합부동산세가 300, 700, 이번에 1,800으로 늘었습니다. 내가 내 집 갖고 사는데 집세를 내요. 집세를 내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못 했지만 미래가 없죠. 그리고 부자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 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표를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 주시면 그 대가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시민들에게 신년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시죠. 짧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선입니다. 광명 토백이고 광명의 애증을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윤석열과 함께 좋은 나라, 미래가 약속된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많은 광명의 정치 얘기도 좀 들었고, 좀 많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님을 새롭게 또 보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 정보도 저희가 얻게 돼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까?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